안녕하세요. 사회심리학 박사 손정희입니다. 퇴직하고 나면 하루에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도 생기죠. 그래서 사람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나간 모임인데 이상하게 그 모임에서 더 큰 외로움과 피로를 느끼는 분들 많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얼굴만 보자고 시작된 자리였어요. 근황 나누고 웃고 떠들다 보면 좋은 에너지가 생길 줄 알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회비 문제, 자리 문제, 뒷말,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던 갈등들이 생겨납니다. 오늘 영상은 나이 들수록 절대 조심해야 할 모임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한때는 편안했던 자리가 어떻게 불편한 감정의 소굴이 되어 버렸는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외로움보다 관계 스트레스가 더 무서울 수 있는지 제 경험과 많은 이들의 사례를 통해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물론 모든 모임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기에 지켜야 할 선, 피해야 할 감정 소비를 미리 아는 게 중요하죠.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지금 내가 나가고 있는 모임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임에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나눌지 훨씬 현명한 기준을 갖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힘들어하는 것 중 하나가 대화입니다. 그냥 옛날처럼 편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말이 잘 안 나오고 듣는 것도 피곤하고 서로 대화가 잘 안 통하는 느낌이 듭니다. 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나만 어색한 건가? 왜 이렇게 말 한마디가 어렵지? 괜히 말 꺼냈다가 오해만 사는 건 아닐까? 사실 이건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살아온 시간이 다르고 그 시간만큼의 생각, 가치관, 환경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학창 시절, 직장 동료처럼 공통된 배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50대, 60대가 되고 나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살아온 길이 너무 달라서 자연스럽게 대화의 접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감정의 피로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 이상에서 가장 많이 호소하는 스트레스 유형 중 하나가 인간관계 피로입니다. 감정적으로 신경 써야 할 일이 많고 나름의 인생 무게를 지고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한 대화조차도 쉽게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내 진심이 오해받을까봐 더 말을 줄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모임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진 김 선생님은 동네 지인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차를 마시는 모임을 가졌습니다. 처음엔 참 좋았습니다. 가벼운 일상 이야기, 건강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 뭐든 허심탄회하게 나눴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누군가는 사위 자랑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자식 취업 문제로 속상함을 털어놓는데 듣는 사람들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누구는 속으로 저 말 왜 하는 거지 하고 있고 누구는 자기도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눌러 참고 있었습니다. 말이 끊기고 공기 중에 이상한 정적이 감돌았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생기는 대화의 어려움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경험이 옳다고 믿고 있고 공감보다는 판단이 먼저 나오는 상황이 반복되면 대화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피곤해집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영역에서는 말이 많아지고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무심하거나 무시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각자의 삶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의견 차이를 좁히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또 하나, 요즘 들어 대화에서 피곤함을 느끼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정보의 격차입니다.
인터넷, 스마트폰, 뉴스, 유튜브 같은 매체로 인해 모두가 각자 다른 채널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듣고 살아갑니다. 심지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해석합니다. 자기 입장만 옳다고 우기는 대화가 반복되면 결국 남는 건 피로감뿐입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작은 팁은 도움이 됩니다. 첫째,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중간에 끊고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습관은 대화를 가로막는 지름길입니다. 둘째, 대화 주제를 가능한 한 공통 관심사 중심으로 좁히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동네 이야기, 최근 본 책이나 드라마 등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 보세요. 셋째, 굳이 모든 대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시간이 편안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말은 줄어들고 마음은 커집니다. 말보다 표정, 말보다 분위기가 더 많은 걸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말 잘하는 사람보다 말 편한 사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은 모임이 점점 갈등으로 커지는 구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순수한 의도였습니다. 그냥 얼굴 보고 밥 한번 먹고 그동안 못한 얘기 좀 해보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둘만 모여도 정치가 생깁니다. 마음과 마음이 모이면 온기가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작은 모임이 갈등으로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회비 문제입니다. 처음엔 더치페이로 시작했지만 인원이 늘고 활동이 많아지면 회비가 필요해집니다. 그런데 회비는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얼마를 냈는지, 누가 안 냈는지, 회계가 투명한지 아닌지 그 자체가 불신의 씨앗이 됩니다. 서울시에서 발표한 60대 이상 모임 실태 조사에 따르면 모임에서 생기는 갈등의 1순위가 바로 금전 관련 문제라고 밝혀졌습니다. 단돈 10,000원이지만 그 10,000원이 갈등의 시작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회장이라는 역할입니다. 자연스럽게 리더 역할을 맡게 되는 사람이 생기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모든 일을 도맡게 되면 불만이 생기고 반대로 일을 나누면 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도 생긴다는 점입니다. 나는 시간 없는데 왜 저 사람은 빠지지 않고 다 나오지라는 식의 비교가 시작되면 모임 분위기는 금방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단체 대화방입니다. 요즘은 모임마다 단체 채팅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의견 조율이 안 되거나 일부 멤버들끼리 따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배제된 사람은 서운함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모임에서는 회장이 공지사항만 일방적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아무 말도 못하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땐 구성원들의 마음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60대 주부 김 씨는 퇴직 후 아파트 동호회에서 소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4명이 모여 꽃꽂이와 티타임을 즐겼고 정말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10명으로 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회장을 정하고 회비를 걷고 활동 스케줄을 만들다 보니 의견 충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는 주말이 안 된다고 하고 누구는 평일은 바쁘다고 하고 결국 스케줄 하나 정하는데 며칠씩 걸리게 됐습니다. 단체방에서는 말이 줄어들고 결국엔 몇 명만 계속 활동하게 되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갔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임은 구조가 복잡해질수록 갈등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모임을 유지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필요합니다. 첫째, 모든 결정은 투명하게 공유해야 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모두가 알고 있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둘째, 책임을 나누되 강요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발적인 참여가 아닌 의무는 반드시 갈등을 부릅니다. 셋째, 단체 대화방의 운영 방식도 중요합니다.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되 개인 공간을 존중하는 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처음에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왜 이 모임을 시작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났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임이 편하지 않다면 그건 내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저 그 모임이 더 이상 지금의 나와 맞지 않는 것일 뿐입니다. 사람은 변하고 관계도 변합니다. 때로는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화가 왜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작고 소박했던 모임이 어쩌다 불편한 자리가 되는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모임에 나갈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두 가지 유형의 모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유형의 모임은 단순히 기분이 나쁜 정도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존감을 잃게 하고 인간관계를 아예 끊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퇴직 이후 인생 후반부의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여러분에게는 더욱 조심이 필요한 유형입니다. 첫 번째는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특징은 겉으론 화기애애한 것 같지만 대화 속에 은근한 비교와 경쟁심이 숨어 있다는 점입니다. 표정은 웃고 있지만 속마음은 불편하고 누가 잘됐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축하보다는 뒷말이 도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인간에게 시기심과 질투는 본능입니다.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진에 따르면 시기심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연결된 감정이며 특히 자신과 비슷하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더 강하게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즉, 같은 또래, 비슷한 시기를 살아온 친구, 동창, 지인일수록 시기심이 더 자주 생깁니다. 이 때문에 퇴직 후에도 예전 직장 동료 모임이나 동창 모임에서 마음이 불편한 순간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TV에 자주 나오는 한 셰프가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가까이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며 꾸준히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유명해지고 난 뒤 한 차를 사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말했습니다. 왜 자기가 한턱을 내느냐며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돈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공에 대한 시기심이 쌓여 있던 것입니다. 비슷한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한 60대 남성은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자주 나가다가 사업이 잘 되고 재산이 늘어난 이후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술자리에서 한 친구가 반농담조로 말했습니다. 너처럼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밥만 내냐? 그 말은 장난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는 마음이 크게 상하는 말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임의 무서운 점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감정의 찌꺼기가 쌓인다는 점입니다. 매번 나갈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집에 돌아오면 괜히 기분이 가라앉고 자신이 자랑을 했다는 죄책감까지 느끼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점점 숨기게 되고 모임 자체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가 도는 자리에 오래 머물면 결국 자존감이 깎입니다. 무엇을 해도 오해받고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해도 트집이 잡히는 분위기에서는 내가 나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작아지고 위축되는 자리에는 더 이상 나를 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나를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임에서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모임은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모임입니다.
이 모임의 문제는 단순히 음주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음주가 대화를 방해하고 갈등을 키우는 방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술을 마신다고 해서 모두가 기분 좋게 풀리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은 술만 들어가면 말을 막 하고 과거 이야기를 꺼내서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누구는 잊고 싶은 기억인데 누구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상처를 줍니다. 심지어 술김에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의 인간관계를 끊어놓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5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음주로 인한 후회 경험 중 1위가 인간관계에 영향을 미쳤다는 항목이었습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가장 많이 떠오르는 감정이 바로 후회였고, 그중 대부분은 내가 했던 말, 내가 했던 행동에 대한 후회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감정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과도한 음주는 건강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뇌졸중과 같은 중장년층의 주요 질환은 음주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술자리가 잦은 모임은 몸뿐 아니라 정신까지도 지치게 만듭니다.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60대 여성은 직장 퇴직 후 친한 지인들과 송년회를 했습니다. 처음엔 밥만 먹는 자리였지만 매번 술이 따라붙고 2차, 3차로 이어지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술자리에서 나온 말 한마디로 싸움이 벌어졌고 그 모임은 결국 해산됐습니다. 나중에 그 여성은 말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람들이 술 몇 잔에 무너질 줄은 몰랐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그만큼 오해를 키우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기복이 커지고 체력은 떨어지기 때문에 술이 몸과 마음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술 없이도 편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라는 점입니다. 물론 모든 음주 모임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번 과음이 반복되고 술 없이 대화가 안 되는 구조라면 그 모임은 건강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보다 모임이 우선시되고 음주로 인해 일상에 지장이 생긴다면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이런 모임에 계속 나갈까요? 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끊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외로움 때문입니다. 퇴직 후 가장 두려운 것은 소속이 없는 삶입니다. 회사도 없고 사회적 역할도 사라지다 보면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 연결이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상처가 되어도 그냥 익숙하기 때문에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관계는 습관이 아닙니다. 편하니까 이어가는 관계가 아니라 나에게 힘이 되는 관계를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모임이 나를 성장시키는지 아니면 매번 감정을 소모시키는지를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얘기할 때 말 끊지 않고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성공한 분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만 자리를 잡아도, 조금만 남들보다 잘 살아도 그게 오히려 인간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일수록 모임이 더 어렵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사람일수록 예전과 같은 친구 관계, 지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째,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책임과 기대가 쏟아집니다. 모임에서 식사값을 낼 때도, 선물을 할 때도 모든 행동이 성공했으니까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시선으로 평가받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피곤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비교와 평가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성공 이전에는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성공 이후에는 조용히 비교를 시작합니다. 그 비교는 말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행동이나 뉘앙스에서 묻어납니다. 누군가는 그 성공을 축하하지만 누군가는 은근히 깎아내립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공한 사람은 점점 더 조심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숨기게 됩니다. 어떤 모임에서는 오히려 소득을 숨기고 자녀 이야기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봐, 괜히 또 비교당할까봐 자신을 감추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성공한 사람들은 말수가 줄고 점점 모임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모임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그 사람이 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편해져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상처받고 지쳐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더 이상 자신을 존중해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조용히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 던져야 할 때입니다. 내가 지금 속한 모임은 나를 존중해 주는가? 내가 마음 편히 웃을 수 있는가?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들어주는가?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같은 존중을 주고 있는가? 좋은 모임은 서로를 키워줍니다. 자존감을 높이고 기분 좋게 집에 돌아가게 해줍니다. 반대로 나쁜 모임은 집에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무겁고 괜히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퇴직 후의 인생은 결코 덤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자신을 소모하는 관계보다 자신을 살아있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계절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일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성과 때문에 관계를 이어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만남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더 이상 사람을 통해 얻는 정보나 이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편한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디든 끊고 나면 또 외로워지지 않겠느냐고요? 맞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나를 보듬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어주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삶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를 정리한다는 건 결코 나쁜 선택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를 지키고 더 건강한 관계를 위한 준비일 수 있습니다. 모임이든 친구든 가족이든 그 관계가 여러분의 자존감을 조금이라도 갉아먹고 있다면 잠시 거리를 두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게나마 위로와 기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떠오르는 지인이 있다면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그 이야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왜 말을 줄여야 하는지 그 이유와 지혜로운 침묵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꼭 이어서 시청해 주세요.